짧은 건데 제가 하나 최근에 뽑아놓은 게 이거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말만 어렵지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 유식무경이라고요. 유식학에서 우리 법공 얘기할 때 이제 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안에 참나가 있죠. 참나가 근원적인 알아차리는 자예요. 이 알아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에고가 기능합니다. 그럼 에고라는 게 그냥 나라는 거 혼자 있는 개체적 자라는 게 혼자 정립되지 못합니다. 에고가 있다는 건 에고에 대응되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세계가 있다. 우리 몸뚱이나 몸뚱이를 둘러싼 환경 모든 게 세계입니다. 에고에게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에고는 대상을 보죠. 그래서 나라는 놈이 지금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펜이 하나 들어오면요. 이놈이 대상이 돼요. 펜이 하나 등장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마음에 등장한 겁니다. 객관적인 펜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펜은 여러분 마음에 등장한 펜이지. 과학적으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뇌에서 재구성한 거예요. 여러분 뇌에 뜬 거를 여러분 정신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유식학적으로, 불교적으로 보면 결국은 여러분 뇌 작업이 아니라 뇌 밖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뇌에서 재구성되는 것까지도 바깥의 얘기고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걸 가지고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걸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 지금 이거 하나를. 이걸 보는 순간요. 요거는 대상이 되고 객체가 되고 이거를 보는 여러분, 에고가 정립이 돼요. 에고라는 게. 이거 보는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특정 시간, 특정 공간 안에서 특정 펜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작은 자죠. 참나일 수가 없죠. 이러시죠.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내 에고도 정립이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마음 안에서 주객이 이렇게 놀고 있는 거를 누가 보고 있어요? 그 배후에서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참나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가 돼요. 그래서 유식학에서는요. 결국 이 주관이라고 하는 세계, 객관이라고 하는 세계 전체가 내 마음 작용이구나. 오직 참나가 알아차려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 참나가 그대로는 참나인데 이 참나가 이 우주를 알아차릴 때는 아레아시라고 부릅니다. 아레아시. 인과를 다룰 때는 아레아식이라고 불러줘요. 같은 참나지만 카르마를 다룰 때는 아레아식. 그럼 참나가 아레아식으로 나타나면서 우리 마음에서 카르마를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참나가 결국 근원적으로 순수한 알아차리는 자가 카르마를 알아차림으로써 내 안에서 나와 남이 정립된다는 겁니다. 이 일체 여러분이 사는 마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일체 이거를요 유식무경이라고 부르는 게 어려운 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을 한자로 써놓으면 유식무경이 돼요. 보세요. 오직 인식만 있다. 오직 내 의식만 있고 없을 무자. 뭔 없다는 거죠? 바깥 경계는 없더라. 지금 내가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게 내 마음을 내가 보고 있지 바깥 경계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파가 나뉘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꿈처럼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인지 실제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는 다르겠죠. 그래서 두 파가 나뉩니다. 이 정도면 유식학에서 아주 무식은 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이해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진짜 바깥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 보고 있다. 이 얘기를 서양에서 한 사람이 칸트예요.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는 이 바깥 경계를 물 자체라고 불렀어요. 객관 세계 자체는 우리가 볼 수 없다.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인식된 것만 내가 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조작해서 보고 있다 하는 거를 서양 철학에서 주장한 게 칸트고, 불교에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일체의 세계, 내가 경험하는 요 오감의 세계, 내가 경험하는 소리, 색깔, 요 촉감, 냄새, 맛, 오감 있죠? 오감과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걸 느끼는 생각과 감정, 오감과 생각, 감정 통틀어서 그게 내가 사는 세계 전부인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내가 경험하는 오감,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내 언어적인 생각, 분별,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요거 빼고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전체가 오직 내 마음 작용이고 바깥 경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 경계가 진짜 완전히 있냐 없냐는 왜냐?
그럼 진짜로 바깥 세계는 없는 걸까요?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말할 수가 없죠. 왜냐? 여러분이 인식하는 건 여러분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려고 그걸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깥 세계는 어차피 여러분한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은 색깔을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건 어차피 여러분한테 상관이 없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 오버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는 여러분 마음에서 나타난 거고 바깥 경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식무경 이 정도로 이해하셔야지 굳이 바깥 경계가 없다까지 가려면요. 그러면 그거는 증명할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를 있다 없다라고 논한다는 건 허망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식무경의 말은 바깥 경계란 건 절대 없는 거다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건 내 마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잘못 이해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나면 지금 이게 영화 매트릭스 안에 살 때 그거 아닙니까? 영화 매트릭스 보시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뇌 그 기계가 준 자극만으로 자기가 사는 세계를 구성해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홀로그램을 구성해서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유식학에서는 2000년 전부터 그걸 주장해 왔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내 마음으로 지금 구성해서 보고. 그런데 그럼 주장이 또 갈려요. 그렇다면 바깥 세계는 우리도 꿈도 똑같잖아요. 꿈을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꿈속에서도 열심히 어떤 세상을 살아가죠. 그 나름의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공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데 깨보면 다 내 의식이 만든 거였잖아요. 그것처럼 꿈에서 깼는데 이 세계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이 세계도 지금 내 마음이 만든 그 형상들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경험하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유식무경을 정리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진짜로 꿈처럼 꿈은 허망한 거였잖아요. 꿈에 등장한 것들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도 허망한 것인지 어떤 실제 하는 것들인지 뭐냐면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것들인지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게. 여기에 따라서 뭐라고 나뉘냐면 허망한 거라고 보는 입장은 무상유식. 진짜로 의식만 있고 어떤 실체가 없다. 유상유식은요. 어떤 형상이 있다 하는 유식은요. 객관적인 거다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두 개가요. 무상유식은 갑자기 유식학 좀 어려운 얘기 했습니다. 더 안 할게요. 여기까지만 들으세요. 무상유식은 현상계도 꿈 같은 거라는 거예요. 허망한 거라는 거죠. 지금 이 펜도 허망한 거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이지 이건 실체가 없고 허망한 거다. 근데 유상유식은요. 아니다. 내가 경험하는 거는 내 의식일 뿐이지만 분명히 이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러시죠.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뭐냐면 무상유식은 이 세상을 꿈으로 보는 거고 유상유식은 이 세상을 사이버 세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사이버 게임 하셔도 상대방한테 함부로 굴면 안 됩니다. 실체가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다예요. 유식학 가지고. 한 2000년 전부터 이 유식이라는 걸 연구해서 한 몇백 년간 이게 정립된 이론이 이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논쟁해서 이 내가 경험하는 건 내 의식인 것 같다. 그리고 이 의식이 진짜 꿈처럼 허망한 건지 나름 객관적인 질서를 가지고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당연히 일리 있는 설이 뭐겠습니까? 유상유식이죠. 유식무경, 유상유식하면 제가 늘 얘기하는 일체유심조에 대한 설명이 다 돼요. 그거를 어려운 얘기인데 유식학에서 옛날 어른들이요. 저는 저대로 논증을 했습니다만 옛날 어른들이 일체가 지금 내 마음이라고 그걸 증명할 때 네 가지 지혜를 예로 들어요. 그 첫째가요. 예전 어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았겠어요? 야, 지금 내 눈앞에 이게 보이는데 그때는 과학이 발전할 때도 아니니까 내 눈에 이게 보이는데 이게 내 의식이라고 하니까 이제 네 가지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지 주로 설득했던 지혜예요. 그래서 유식무경에 이르는 사지, 네 가지 지혜라고 하는 건데 첫째가요. 상의식 상지인데 이거는 한문이라 이 뜻은 뭐냐면 형상이 보는 인식하는 주체에 따라 형상이 식상에 따라 그 보는 사람의 형상에 따라 어그러지더라 서로 달라지더라 하는 지혜입니다. 뭐냐면 이거를 절대적으로 이 펜이 지금 경험하시는 펜이 객관적인 펜 그대로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이 볼 땐 이 펜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 만약에 파리가 한 마리 날고 있다면 파리 눈에 이 펜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만 옳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인간이 그럼 이 펜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를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결국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생겼더라고밖에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소가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강아지가 보면, 고양이가 보면. 지금 이 같은 공간을요, 이 동물들 간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각자에게 허락된 만큼 색을 보고 있다면. 그렇죠. 가시광선이라는 것도 인간이 볼 수 있는 색인데, 그럼 우리 인간이 못 보는 색도 많은데, 딱 이게 객관적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즉, 이미 관찰자에 따라서 관찰 대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예전 어른들 논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다는 거예요.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한번 들어놓으시면 여러분이 일체가 내 마음이라고 할 때 이런 옛날 어른들이 주장했던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인식 대상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 첫째. 두 번째. 무소연 식현 가득지. 인연이 없는데 식이 나타내 보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지혜. 뭡니까? 인연이 없는데, 즉 실체가 없는데 우리가 헛것 보는 경우죠. 사람이 헛것 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좀 그런 분들이 있죠. 영이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원래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도 다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귀신을 봤다든가 유령을 봤다든가 할 때 그 사람 눈에는 그게 생생하게 있는 걸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인식의 작용 아니냐는 이거죠. 내가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증거로 헛것 보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당의 그 이론팀장이라고 그 친구랑 지금 멘토하는 친구랑 예전 기자촌 시절이에요. 여기 뉴타운 되기 전에. 여기 좁은 길, 요 앞길이죠. 저희 걸어온. 요 앞길을 다 차 타고 밤에, 캄캄한 밤에 오는데 하얀 속옷 입은 두 분이 이렇게 차를 잡으려고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둘이서 보고. 야, 빨리 달려 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그냥 분명히 이제 우리 눈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면서 귀신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뭐냐, 저게 하얀 소복 입고 가로등도 없는 밤에 둘이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지나가는데 둘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도대체 그 시간에 그 밤에 거기 둘이 왜 서 있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봤나 이제. 근데 둘이 동시에 봤으니까 귀신일 확률은 낮지 않을까 하면서도 지금도 그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헛것을 봐도 이렇게 생생하게 본다면 속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헛것 보는 분도 자기 눈에 생생하니까 맞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도 우리 마음이 만들어 보는 경우고, 저는 이제 요거 외에도 그 뒤에도 나와요. 그게 또 하나가요. 응공용 무전도지. 공용이라는 게 힘써서 응리네요. 응당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는 그 지혜가 전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 즉 이 얘기는요. 공부를 하면 한 만큼 또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명상만 잘 돼도요. 세상이 환해집니다. 신기하죠. 공을 안 들이면 세상이 어두침침한데 왠지 기본 색조가 어두운데 깨어있으면요. 기본 색조가 밝아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면 세상이 되게 행복해요. 꽃도 막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진짜 이 세상이 다 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도 노래요. 큰일 당하고 하늘 보시면 진짜 하늘도 노랍니다. 이게 객관세계라는 게 사실 내 마음에서 왜곡시켜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정도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 마지막이 이제 더 노골적인 건데, 세 가지 수삼지 전지인데요. 세 가지 지혜를 따라서 변화한다는 지혜인데 다른 게 아니라 신통을 부리는 사람의 지혜의 수준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어떨까 하는 거죠. 신통 부리는 사람은 마술사 같은 존재죠. 세상을 얼마든지 헛것도 만들어내고 하죠. 세상에. 홀로그램도 만들어내고. 예전 같으면 이 마술사들이요. 이 불경에서 등장하는 마술사는 실체가 없는 어떤 환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지금같이 홀로그램 기술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요. 눈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 눈엔 그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명상을 잘한 사람이 경험하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명상이 깊어질수록 세상을 볼 때 다르게 보인다는.
마지막 무분별지. 여러분이 깊은 어떤 분별도 없는 지에 들어가 버리면 세상이 사라져 버려요. 깊은 잠에 들어가신 거랑 같아요. 주무실 때 세상 없잖아요. 근데 의식이 한번 무의식에 들어있을 때는 세상이 없다가 의식으로 나오니까 다시 세상이 펼쳐지죠. 잠에서 깨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것도 우리는 마치 객관적인 세계에 접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의식 중심으로 보면 의식 수준이 무의식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세상이 사라졌다가 의식이 차원이 떨어지니까 다시 세상이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명상의 깊이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명상이 너무 깊어지면 세상이 사라져 버리기도 한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예전 사람들이 일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건 의식작용이다 이런 걸 논증하려고 했다는 거. 그래서 이 이름은 모르셔도 되는데 내용은 한번 들어놓으시면 좋죠. 별거 없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는 저대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여러분 인식의 작용입니다. 의식의 작용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대로 드립니다만 예전 유식학파들은 이렇게 논리를 구사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래서 왜냐 이게 법공의 지혜 제가 강조하는 진짜로 일체가 내 의식의 작용으로 느껴지는지에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 요 한문은요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지금 제가 적을 수가 없어서 대충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이 한문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분량이 해볼게요. 왕양명 선생의 전습록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제 불교하다 갑자기 유교로 왔는데 왕양명 선생은 요 얘기는 유식무경하고 이어서 좀 해드리면요. 유교 선비들이 불교의 이런 말들을 좀 싫어했어요. 일체는 내 마음작용이다. 송나라 때 선비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아니다. 왜냐하면 일체를 꿈처럼 생각할까 봐요. 일체는 객관적인 건데 질서정연한 건데 꿈처럼 생각할까 봐 이 말을 어설프게 들으면 일체가 내 마음이래. 꿈 같은 거야. 이렇게 나가버리면 인의해지 하자고 못 하잖아요. 이 객관적인 인의해지를 무시할까 봐 되게 그런 걸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음양의 오행의 법칙도 무시하고 인의해지도 무시해버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꿈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꿈만 깨면 그만이다 하고 소승적인 불교 이 도를 닦을까 봐 반대했는데 재밌는 건 명나라 때 왕양명 선생은요. 적극적으로 불교랑 똑같은 일체유심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유교인데 똑같은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참나를 대신에 뭐라고 부르죠? 왕양명 선생은 양지. 우리의 타고난 양지가 알아차려야 그게 내 마음 안에 내 우주 안에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저 먼 산에 꽃이 하나 펴 있다면 그 꽃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꽃이 지금 저 먼 산에 있는 꽃이 내가 안 볼 때는 있는데 내 우주에서는 아직 미발, 꽃 피고 있지 않다가 내가 가서 그 꽃을 보는 순간 한문으로 이발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동한 상태. 내 우주 안에서 의미를 갖는 상태로 변한다. 이렇게 갖다 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철저히 그리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우주가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철저히 일체유심조 사상을 유교에서 구현하신 분입니다.